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실전토익 천재 개정판 RC 1탄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말하군 20강 완강의 마지막 결산 모드. 여기까지 끝까지 클릭하신 분들 간혹가다 한 번씩 클릭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완강 질주해 주신 우리 많은 무료 학습자분들에게 굉장히 노력의 박수를 보내고, 다만 이걸 복습 안 하면 쓸모없다. 이게 10원짜리 강의든 10만 원짜리 강의든 무료 강의든 복습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 테스트 10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5하고 6에서 랜덤 발췌 조금씩이라도 넣고요. 8, 7은 바로 지난 강 때 그리고 몇 강에 걸쳐 다중 지문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단일 지문을 또 빠르게 못 풀면 우리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단일 지문 하나 정도 아쉬우니까 끼우도록 하죠. 테스트 10회에 있는 문제들을 뭘 다룰지 모르니까 미궁에 빠진 상태로 일단 다 푸세요. 그리고 답은 채점하지 말고 강의를 확인하시고, 제가 설명해드린 문제는 오답 노트 형식으로 바라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도 해설지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어차피 책은 혼자 풀려고 생각했는데 무료 인강 붙은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아쉬울 거가 느껴지긴 힘드시겠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없었던 것보다 이 인강이 붙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온 강의입니다. 자, 일단 저는 101번을 발췌했어요.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발췌했어. 그리고 제가 파트 5 빨리 푸는 거에 얼마나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알죠, 여러분? 정답이 나왔군. 이런 문제에 오래 걸리면 안 돼. 101번은 출제자도 빨리 풀라고 주는 정말 쉬운 문제니까 빨리 풀어. 약간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철학가야. 나는 포스상 철학자지. 정답 못 찾아. 이러면 안 돼요. Over the past decade. 그래서 decade는 10년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10년이라는 표현인데 past decade는 지난 10년이지만 10년 전이 아니라 over이 갖고 놀잖아. 그러면 10년째 계속 한 거야. 이래버리면 상황 끝난 거야. 과거에도 했지만 10년 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건 그냥 과거가 아니야. 뾰로롱이지. 현재 완료가 극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e Schenck Foundation, 주어, 동사 넣을 거니까 얘는 망했고 동사 아니니까 ABC 남는 거에서 S 붙은 착실한 수일치는 현재 시제를 유발하니까 또 망했고, 현재 완료 머리는 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has engaged가 되는데, engage는 여러분 독특한 애예요. 종사하다, 관여하다, 고용하다, 참여하다, 약혼하다 난리 아니야. 자타 동사를 혼용합니다. 목적어 바로 끌기도 하고 목적어를 하나도 못 끌기도 하죠. 근데 목적어 못 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자기랑 전치사가 붙잖아. 그럼 depend 뒤에 on이 뾰로롱이듯이 engage in이 한 몸이 돼버립니다. 결국에 engage in은 depend on처럼 바늘 한 틈 들어갈 수 없는 자동사의 괴물로 변신한 상태에서 빈칸하고 in 사이에 뭐가 생략된 적도 없는데 수동태 가시는 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순간 수동태를 잘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engage in이 오히려 activities를 목적으로 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빈칸 앞뒤만 보고 동사의 형태 결정이 안 나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듯이 콤마 달고 나온 이 앞에 뾰롱이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over라고 한 마리 더 있어, for. over이나 for 따위가 과거 기간을 갖고 놀잖아. 그러면 그 기간에 걸쳐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 거의 100% 정답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2번을 풀어보죠. 빈칸대 waste bins가 뭐예요? 쓰레기통. bins는 통이니까 쓰레기통으로부터 가구가 토할 뜻이 나와. 가구와 같은 아이템이 쓰레기통이 꾸액꾸액 하면 나와. 말이 돼? 이게 출처가 안 되지. 쓰레기통은 다음 주 월요일 3시가 아니라서 쓰레기통은 10점이 없는데 쓰레기통까지가 뭔까지일까? until 망했고, 쓰레기통 밖으로 아이템 이거보다는 쓰레기통 옆에 이게 맞을 거예요. 가구같이 너무 큰 사물들이 있죠. 그런 큰 아이템들은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 놔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쓰레기통으로부터 놔두세요. 쓰레기통 밖으로 놔두세요.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out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out도 밖으로 되지 않나요? 근데 out은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공생러예요, 보통. 그러니까 out 혼자를 전치사 쓰는 것보다는 이거 중에 혹은 이거 밖으로, 그럼 out of로 같이 비벼서 나올 때가 더 많고요. 아니면 동사 뒤에서 뭔가 뾰로롱으로 구형을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성하다, fill out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빈칸 바로 앞뒤에 자기를 도와주는 성분이 많을 때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out of가 붙어버렸을 땐 out of stock 들어봤지, 전설이지, 재고가 떨어진, out of business 폐업한, 이런 거는 참 뾰로롱인데 오브가 없으니까 혼자선 힘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fill out, 출시되다, come out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붙어주거나 이럴 때가 좀 더 많아요. 그렇게 알면 좀 더 빠르죠. 자 이제 111번으로 훅 건너뛰었죠. 나머지 문제도 누군가는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얘기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강사가. 빠진 문제는 해설을 참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overtime pay rate가 나왔어요.
근데 오버타임은 초과 근무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해준다는 건 그 페이는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급여를. 근데 그 레이트의 급여율 그런 게 나온 거죠. 거기서 레이트도 명사, 페이도 명사니까 복합명사, 복합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콤마 뒤에 세 문장 저 안 읽고 자신감 대박인 척 혼자 다 해, 한국인이.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가 나왔으니까 돈 얘기죠. 여러분 돈으로 몇 개 제가 투척을 할게요. 페이 같은 느낌. 아니면 급여, wage 이것도 임금이거든요. 아니면 보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한테 도움되라고 주는 돈, 기부금, donation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돈적인 느낌을 주는 건 얘가 보기에 있잖아요. 너무 심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왜냐면 generous는 사람의 성격이 관대하고 너그러움이일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액수 단위로 돈을 논할 수 있을 때 그 돈의 액수가 엄청 후하고 큰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큰 거액 기부를 하면 generous donation이라 그러지 big donation이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아 돈이 나왔구나. 결국에 초과 근무 수당을 두둑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설득해서 바쁜 업무 기간 때 애디셔널 시프트 좀 해줘. 그러면 그거 설득이 좀 안 돼. 돈을 잘 주는데도.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 어휘를 모르면 혼자 되게 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풀어야만 온전한 거야. 나는 그렇게 풀으면 틀릴 때가 많았으니까 저렇게 풀면은 저거는 스킬이고 잘못된 거야. 아니요. 지금 ABCD 보기가 형용사면 문장을 다 꾸밀 건가요? 어차피 이것만 수식하면 되는 자리예요. 너무나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뜻이 아직 미비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려. 정답에 대한 확신은 바로 안 나와. 계속 그 아노미적 상태가 있는 거고요. lengthy는 말이나 연설, 소요 시간이 너무 쓸데없이 장투더황한, 장황한. infrequent, 행동 따위가 너무 빈번한 거에 i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로 굉장히 이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드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ntensive는 되게 빡센, 강한, 집중적인. 제가 힌트 몇 개씩 드릴게요. 어울리는 거. 토익에 자주 나오는 거. lengthy discussion. 토론 시간 너무 길게 늘어진다. 이런 거. 아니면 generous bonus pay rate donation. 아까 말씀드린 거. intensive는 빡센 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빡센 훈련. intensive training, intensive course. 집중 과정 수업 막 이런 거 있잖아. 집중반 막 이런 거. 그런 게 더 좋아요. 애초에 단어를 외울 때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연어, 콜로케이션이거나 습관적인 프레이즈로 자꾸 뭉치기로 다니는 애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114번 보기를 보시면 향수의 느낌이 확 뿌려질 때 이게 해석의 향수가 나요? 아니면 문법의 싸움이 있어요? 이거 문법로야. 그죠? 풀어보겠습니다. increases 넣겠습니다. 왜지? 라고 물어보면 명사로 넣은 겁니다. 제일 앞이니까 주어라서요. 그러니까 주어로 넣을 거면 콤마로 끊기기 전에 반드시 동사 있어야 돼. 동사 있잖아. 강사야. include 동사잖아. 왜? 얘가 왜 동사일까? ed 붙었잖아. 과거 시제 동사. 왜? ed로 끝나는 거 pp는 안 돼. 그냥 쓰잘데기 없이 들어가서 빈칸에 들어갈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훅 꾸민 pp 그런 따위면 어떡하지? 아 몰라. 내가 알 바야. 동사야. 제라피는 주어니까. include가 included로 포함했었다라고 시제를 과거 타를 쓴 동사로 얘기하시고 우기실 거면 include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교육에 include 뒤에 on을 붙이는 건 아주 이상한 행동입니다. depend on 같은 애가 아니에요. 쟤는. 뭐를 include 한지 목적어는 전혀 안 넣으실 건가요? 그러면 동사가 목적어가 사라지면 그냥 ed만 붙이시면 안 되고요. be included, 비동사가 필요해야 정확한 동사의 그 뼈대는 유지하면서 수동태가 되는데 비동사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과거 시제 능동태 동사라서 목적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ed로 끝나는 걸 본인이 자동사로 외우시지 않고서는 목적어 안 보이면 저거 pp로 보셔야지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pp로 봤을 때 on 뒤에 list도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고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고 계속 명사만 쫙쫙 나오고 있고 콤마 앞에 말 길어봤자 동사는 하나도 없다. 그럼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닌데 빈칸에 주어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콤마로 끊기기 전에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제가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못하니까 명사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지금 만약에 increases를 명사로 넣은 거 아니야. 동사로 넣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빈칸 앞에 주어가 없는데 동사부터 툭 떨어진 거예요. 주어가 없이 동사가 나오는 것도 어폐가 있고요. 그 뒤에 offers도 엄연히 콤마로 끊겼어도 마침표 하나에 같이 비벼서 들어가는 새로운 동사가 존재할 때는 두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존재가 없이는 동사 두 개로 불리시면 안 돼요. 암만 콤마 끊겨도. 결국에 increases는 동사로도 망했고 중복이라서 명사로도 망한 거예요. 주어 역할도 안 되니까. 그리고 명사로 봤을 때 명사가 주어가 아닌 명사 뒤에 콤마가 끊기고 주어가 나오면 그 콤마 앞에 있었던 쓸데없는 그 명사와 콤마 뒤에 주어가 서로 동격이 돼버려요. Mr. Kim, 콤마, the manager 같은 인간.
결국에 increases, 증가들, 주어도 아닌 생뚱맞은 명사 나놓고 콤마, 그러면 증가들과 램버트 네이버후드라는 그 지역 동네는 동의어가 돼. 말이 돼? 오답입니다. 그럼 D가 B, C, D 있잖아요. B, C 둘 다 치워버리면 돼요. 아, 왜 저래? 왜냐면 ing 넣으면 안 돼.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넣으면 안 돼. 진주어, 가주어, 목적의식,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투부정사하고 ing는 둘 다 pp러가 아니라서 뭐를 increasing하고 뭐를 increase하기 위함인지 둘 다 목적어 붙을 거예요. 근데 빈칸도 included는 뾰로롱으로 pp였을 뿐 제가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럼 투부정사, 동명사는 둘 다 웬만해서는 자동사를 빼고는 목적어를 취하거든요. increase는 자동사라도 잘 쓸 수 있지만 타동사도 같이 되는 애기 때문에 같이 되는 혼용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동반될 수도 있는 문법 문제가 돼버려요. 결국에 그냥 부사가 들어가서 pp도 가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걔를 꾸미는 게 나아요.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이 시티의 탑 토리스트 사이트의 리스트로 점점 더 포함되고 있는. 결국에 최고의 투어리스트들용 장소다. 이 시티에서 그런 곳의 목록으로 점점 더 포함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램버트 동네는 아주 뷰티풀하고 다양한 건축물을 자랑하고 보여준다.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 없이 완벽한 주어를 두 개도 늘리시면 안 되고 완벽한 동사도 두 개도 늘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명사, 동사 치워버린 거고요. ed 형태 뒤로 목적어가 없을 땐 무조건 걔 동사로 보시면 큰일 나고 걔 pp 아니야? 요거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117번 가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푸는 무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저를 사이비 스킬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왜냐면 난 저렇게 풀어본 적이 없고 저렇게 안 풀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곧 죽어도 못 풀었다가 계속 꼬레하는 게 토익 강사니까 계속 보고 미친 듯이 보고 또 꼬레 실전반 강사여서 문제풀이를 압살적으로 제가 다뤄야 되거든요. 자꾸 깨져가면서 푼 거죠. 그랬더니 이제 꼬레 슬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reduce 한다. 근데 reduce는 동사니까 원래 등위 접속사 and 같은 거나 but 같은 애들은 앞뒤 문장의 주어가 똑같으면 뺄 수 있거든요. 동사부터 나온 건데 뭐를 reduce 하는지 목적어 넣는 자리거든요. 동사 뒤에 빵꾸는 기본적으로 자동사 아니면 목적어 장난 아니. 그래서 ABCD가 바라라, C, TION, TIONC 명사죠. 근데 명사 낼 건데 뜻이 다 다르다. reliance, 의존, congestion, 혼잡이나 붐빔, dissatisfaction, 굉장한 불만족, attendance, 출석이나 참석. 이게 보여요. 저도 이걸 읽어야 완벽히 읽어지는 건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건 완벽한 해석이면서 동시에 영작 기준은 무시하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전치사가 온하고 장난 아닐 것 같아도 암묵적인 조합으로 원어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추세의 링크는 있는 거예요. 저도 100% 몰라요. 제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고 하는 career 나오잖아요. career on이라고 원어민들은 잘 안 써요. 경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나올 때 주로 인 갖고 놀아요. 제가 알기로 얘는 동사할 때도 on을 너무 좋아합니다. depend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지가 꼴의 명사로 바뀌어도 그놈의 on을 못 버렸을 거야. A가 제일 유력합니다. 실제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너무 위험하다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다 읽어야 되잖아. 그래야 온전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100% 모든 명사 뒤에 다 올 수 있는 완전 혼용러잖아 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빈칸 앞뒤의 전치사는 정말 기생충 같은 애가 아니라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congestion on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검색했을 시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congestion on은 뒤에 길 이름 같은 게 나오거나 road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16번가가 지금 혼잡해? 요렇게요. 요런 on이었을 거예요. 오일이 아니라. 그리고 오일은 감정이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오일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는 상품이 아닌데 불만족을 눈에 보이게 줄이다라고 좀 하진 않고요. 불만족감, 뭔가 complaint 같은 걸 다뤄주다, address 이런 게 나을지도 몰라. address 아시죠? ADD, RESS. attendance, 오일에 어떻게 참석해 행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dissatisfaction도 어느 경우에는 on과 파생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be dissatisfied with처럼 일단 with를 더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 reliance 갈 거고요. 그래서 wind power, 풍력 에너지 공급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수출해오는 오일의 의존도는 낮추자. 뭐 여기까지 우리가 완전 멋진 해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있었는가. rely on, 형용사로 쓰일 때도 reliant on. 참고로 able로 끝나는 reliable은 신뢰가는 이란 뜻으로 on을 잘 안 끌어요. reliant가 끌고요. reliance on,
attendance to는 행사 같은 게 나오면 여기에 참가 이러거나 attendance of 그러면 이거의 출석률. 그 다음에 congestion on 뒤에는 도로, 길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걸 추천드린 거예요. 이런 거 외우기 되게 귀찮죠. 근데 외워놓으면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토익뿐만이 아니라 영작할 때 가장 안전한 전치사를 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전치사는 진짜 많이 혼용이 되지만 뭐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못 푼다. 꽉 막혀. 우리는 하수도의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또아리를 틀었듯이 막혔지. bruise, 뭔 뜻인지 모르니까. 빈칸 앞뒤 보고 풀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빈칸 뒤에 나 지금 처음 봤지. 독일어니, 불어니, 영어니, 영어겠거니 이러고 있다. 근데 이걸 포털 사이트 빵 딱 쳐가지고 해설지만 넘겨가지고 고세를 못 참고 뭐야? 이거야? 이거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외우면 되잖아. 이게 지금 실전 아니잖아.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실전 아닌 상황에서의 연습할 수 있는 관대함을 너무 갖고 있으면 시험장 가면 답답해서 어디가 가려운데 못 찾다 끝나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모든 단어 알기엔 정말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아요. 제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는 거죠. Miles 언니는 was given a discount. 할인을 자기가 준 게 아니라 be given, 받았다. On the produce에서 produce는 동사가 아니죠. 왜? 더 뒤에 나고 온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로 농작물. 이 정도는 외워야 돼. 농수산물. 자기가 구매한 농작물에 할인받았다. Farmers Market에서 산 거. 왜냐면 그 농작물이 bruise가 됐었거든. 면밀하게 bruised 돼서 할인받은 거야. 활동적으로 bruised 돼서 할인받은 거야. slightly bruised 돼서 할인받은 거야. briefly bruised, 잠깐 동안 bruised 돼서 할인받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찍으실 거면 차라리 CD 중에 찍으세요. 왜냐하면 할인이라고 하는 건 몇 퍼센트 세일 뭐 이렇게 하는데 가게는 땅 파서 장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 장사를 하는 건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할인해 주진 않아요. 스크래치 상품, 미세 스크래치 상품 할인전 이런 거 들어봤죠. 뭔가 하자 있으면 좀 할인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면 할인을 계속하다가 내가 망할까 봐 1월 1일서부터 1월 7일까지 특별 세일, 일주일 세일 이렇게 기한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라는 말은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기간을 느낌을 줬을 때 잠시란 뜻의 D보다는 slightly 가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bruise는 흠이 있다는 느낌일 거예요. bruise는 사람한테 치면 타박상 입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농작물이나 물건 이런 거에 bruise가 돼 있다는 건 slightly damaged하고 비슷한 거예요. 온몸에 자기가 막 멍을 이리 뒹굴 들이면서 배추, 양상추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나 몸에다가 멍 만들어라. 이게 아닌데 지금 뭐가 액티블리 적극적으로 뭐가 면밀하게요.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리고 122번 가겠습니다. ongo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ongoing이 진행 중이란 뜻이에요. 쟤는 ongo에다 ing 붙인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태어난 형용사입니다.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했겠죠. 근데 멀리 진행 중, 잘 진행 중, 곧 진행 중, 아직도 진행 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ongoing 자체가 상황이 쿨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지금도 저러고 있다, 계속 진행 중 이런 느낌이라서 스틸이 정말 이뻐 보입니다. 근데 거리를 킬로미터, 미터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뭐 more 같은 게 뒤에 붙은 것도 아니라서 even, much, far 이런 그 주옥 같은 전설 라인업으로 나오면서 비교급을 꾸민 훨씬이란 뜻도 아닌데 far은 뭐요? 그리고 well ongoing이라는 말 잘 안 할걸? well은 생각보다 very well 이런 식으로 다른 부사랑 붙거나 well attended, well received, 교육 잘 받았다, 쟤 well educated 오히려 PP형 분사에 더 탁월한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육에 제가 봤을 땐 정확히 읽으면 더 좋죠. 사실 모든 문제가 읽을 수만 있다면 시간이 안 깎인다면 2개월, 2개월이 지난 후에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동사일 때 ed 붙여서 pp가 되면 예상되는 완성 일자로부터 2달이나 지났어요. 원래 예상한 날짜보다 2달이 늦어진 거야 이미. 그런데 그 공사, 에스컬레이터 2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 건설 공사가 아직도 하고 앉았다 2달이 지났는데 이 얘기 맞지 않아? 어차피 읽어도. 교육에 진행성이나 진행형 자체가 나거나 이럴 때는 애초에 still이 되게 좋죠. 참고로 still은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참고로 soon 같은 경우에 soon 나올 거면 앞에 is를 will로 하셨으면 안 됐을까? 미래 시제의 느낌이 좀 한폭 들어가는데. 그리고 well은 pp를 꾸미거나 다른 부사랑 같이 공생되거나 이럴 때도 많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far은 뭔가 초과 미만, far exceed, 많이 초과했어 이런 거. 이런 거에도 쓸 수는 있는데요. 행위 강조거나 비교급 강조, 거리 강조가 맞죠. 수는 미래 시제에 더 특화. 24번입니다.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왜냐하면 이거 봐. Do not already appear. Do not appear.
not이 부정문을 유발했든 말든 do appear 동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동사 역할로 쓰인 d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appear 다 나왔죠.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문법은 이렇게 돼버리면 주어 역할의 명사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넣어야지 형용사가 주어도 동사 수식도 안 되는데 ABLE가 왜 들어가? ED로 끝나는 걸 PP로 가짜 형용사로 봐도 꾸밀 명사가 뒤에 없고 do not appear이 이미 동사인데 동사로 또 넣을 리도 없잖아. 결국에 부사 preferably, 명사 preferences 이렇게 되죠. 근데 preference는 일단 선호, 기호라는 명사죠. 근데 명사를 듣게 되면 선호도가 벌써 안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요. preferably라는 부사를 듣게 되면 가급적 되도록이면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선호하여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미리 벌써부터 너무 경박스럽게 본인의 페이퍼 제목에 너무 빡 띄우지 마세요. 너무 미리서부터.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세요. 라고 동사 행위를 꾸미는 부사가 될 거예요. 근데 벗은 뭐죠?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하는 짓이 앞뒤가 되게 비슷해요. 앞에 please 봤어요? please 뒤에 주어 없는 거 봤어요? 나름 소름 끼치게. please just에서 주어 안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얘 뭐예요? 엉망으로 쓴 게 아니라면 명령문.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부터 쓰니까 그럼 but 앞에가 명령문이면 but 뒤에도 명령문이었을 확률 매우 높죠. 그래야 진짜 등위의 진정한 깔맞춤이니까. 근데 but 뒤에도 명령문 할 거면 please는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생략했어도 명령문의 타입을 맞춰주실 거면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부터 나왔겠죠. 결국에 빈칸은 억지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기호도나 선호도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현실 상황을 유발하는 주어 럭화의 명사를 우리가 꾸역꾸역 넣는 것보단 명령문 두 개를 맞춰주는 등위다라고 해서 preferably로 갔었어요.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굳이 해석을 해드리면 세 개의 키워드를 갖다가 암시를 하세요. 거기다가 describe your study, 당신의 연구를 갖다 묘사해 줄 수 있는 세 개의 키워드는 제시하시되 그렇지만 너무 흥미 떨어지게 당신의 논문 제목서부터 너무 제목만 읽어도 다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렇게 다 띄우지 마시고요. 가급적 읽어봤자 뭐 정답은 똑같습니다. 127번. 127번은 빈칸 뒤에 조디신이 나왔다? 근데 조디신 해주 좀 봐. 되게 착실해. 주어 has recovered 회복했다 동사 조동사 끈 거야? 근데 빈칸 위에 더 TMS 또 끈 거야 지금 설마? 주어 동사 우왕우왕 두 개 끄는 거야? 절 빵꾸 절 문장 이어주려고 접 속 사 이거 뭐야 얘네? 전치사 망했다고 밖에. 품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품사 외우는 건 꼭 실력 있는 분만 외우는 거 아니야. 약에 받치면 누구나 외우지. 뭐뭐 대신했든 뭐뭐 때문에든 알 바 아니지. 그리고 보기에 after all, 결국에는 이란 뜻이죠. 그거 잘한다고 나아질 거 없어요. 얘 부사입니다. 한 문장 앞에 콤마 달고 와서 한 절 수식은 모르겠지만 지가 뭔데 두 문장을 이어줘요. 접속사도 아닌 게. 해봤자 접속사 흉내 내봤자 부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수로 끝나면 접속사 짱이지. 원래 근데 여러분 그냥 대시 아니고 나우댓은 꼴의 뜻이 있어. 하나의 접속사로 이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이므로 마치 because하고 비슷해요. due to하고 의미는 아주 흡사하죠. 근데 품사의 길이 완전 다르죠. 원래 품사의 길이 반대인데 뜻이 비슷한 애들은 보기에 같이 나오면 기본 정도 정답률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걸 스킬로 가시기에 위험하신 분들은 일일이 또박또박 해석했어도 ABC는 접속사가 아예 없어요. 왜 다 읽어야 돼요? 이 문장 자체를. 이 문장을 읽는다고 시간 낭비지 정답은 똑같은데 이런 건 그냥 1초예요. After all 부사, instead of 전치사, due to 전치사. 팀이 굉장하게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됐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조디신이 인조리에서 회복이 됐거든. 이제 나올 거거든. 읽어봤죠. 그 다음에 30번. 제가 푸는 거 보세요. 얼마나 건방지게 푸는데 정답 나오는지. 저는 답안지가 없는 강사입니다. It is important that 뜻없는 가짜주어, 진주어, 대절. 대절 앞에 important, 중요하고 필수적인 어휘들이 나오면 그 뒤에 강력성의 강압성의 느낌을 주면서 should 조동사 생략. 이 문법의 힘도 물론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이때 꾸문 사이에 대답의 중요 필수 계열 나오면 대절 뒤에 should 없어지는 뾰로롱 매직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collocation. 원어민처럼 말은 절대 제가 할 수 없겠지만 이번 생에 그들이 많이 쓰는 암묵적인 단어의 라임. take는 give and take 같은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take는 특정 어휘 앞에서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취하다. accomplishments, 성취라는 뜻도 있지만 업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할 때도 여러분 업적을 이루어내다, 이루다, 달성하다. 그러면 achieve 같은 어휘가 더 좋거든요. ACHIEV인가? achieve. 그런 게 좋지 업적을 취하다라고 안 해요. 그리고 보기 C, malfunctions, 오작동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기 뒤에 incidents, 사건이란 뜻인데 사건을 누가 취해요? 근데 precaution, 보기 B는 조치란 뜻이에요. 지금 조치를 취하다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잘 어울린 줄 알아? 조치 계열은 진짜 잘 어울리지. 컬로케이션 꼴에 외운 거 봐. take measures, measure도 명사일 땐 조치, 동사일 땐 측정하다, 가늠하다지만 take precautions, 조치를 취하다. accomplishment 앞에는 제가 achieve 하나 추천드리고요. 또 내 업적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제가 이력서에 발아라 넣을 거니까 보세요. 그 업적을 열거하다. list 같은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토익 용어로도요. 자, 이제 제가 86 하나 할 거고 여러분 책에 테스트 슈퍼에서 143에서 146번이에요. 일단 빠르게라도 화면 넘길 수 있는 텀은 들을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못 푸는 거 알죠? 반드시 미리미리 체크해 놓고 먼저 화면 정지해 놓고도 풀어 놓고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공지 읽어라. We're moving. 우리 이사 가요. 느낌표.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근데 remain만 놓고 보면 제가 ABCD 뭔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뭐 past six는 5랑 다르니까 문맥 싸움이 있긴 하죠. 그렇게 되면 빈칸 앞뒤만 놓고는 잘 모르겠으면요. 글의 서론서부터 줄 몇 줄 안 되니까요. 서론에 있는 문장은 서브이자 to픽이기도 해요. 읽어놓으면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게 되니까. Locklear Dental Center.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치과. 치과가 옮겨요. To a new location. 새로운 데로 옮길 거다. From Monday, June 13th. 6월 13일 월요일부터 우리 모든 업장 주소가요. 이제 1200까지 번지 Bird Street가 될 거예요. 라클리얼 지역에서도. All of our other 다른 연락처 정보들 예를 들면은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우리 hours of operation 운영 시간 뿐만 아니라 저희 뭐 팩스 번호, 연락처 이런 번호들 있죠? 이런 거의 정보는 저희가 매장이나 치과나 하여튼 저희의 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전화번호 같은 거 같은 세부 정보 연락처랑 그다음에 저희 운영 시간대 이런 거는 그대로 빈칸할 거예요. 그대로 PT기에 경쟁할 거거나 경쟁적일 거예요. 베일에 가려서 똘똘 싸가지고 secret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confidential, 기밀에 붙일 거야.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공개도 안 하고 기밀에 붙이면 치과에 누가 가? 번호를 알아야 전화해서 예약도 하고 하지. 이걸 왜 confidential? confident가 아닌 confidential은 기밀에. 그리고 visible,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보인 거야? 지금까지는 안 보인 거야? 연락처도 뭐 그냥 하나도 안 보이고 암흑같이 살아온 거야? 어차피 보였었겠지. 근데 저희가 주소를 바꾸고 장소, 로케이션은 바꾸지만 연락처나 운영시간은 그대로예요. unchanged가 되는 건데요. remain 자체가 비동사랑 똑같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되게 유명한 동사인데 remain이 제일 좋아하는 초빈칠 중에 하나가 연어까지라고 보긴 힘들고요. 근데 똑같은 상태, 뭐가 바뀌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remain the same. same은 똑같다라는 그 합일성을 강조할 때, 영작할 때 암묵적으로 더가 많이 붙어요. remain intact. 형용사인데요. 원래 그대로의 변형이나 뭔가를 바꾸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에도. 그게 다른 말로 unchanged예요. 뭘로 나올지 모르잖아, 토익은. 그러니까 저희들 세 마리가 다 똑같은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문제 만만해 보이죠?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86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는 5보다 한층 멋있다 그럴까? 힌트 단어도 잘 안 보이고 주변에 next year, 부학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항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근데 44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거든. 근데 사실 이 빈칸 앞에 major reason, 주된 이유,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희 치과 장소 옮기기로 한 주된 이유는요. Bird Street의 공간이, 지금 우리가 가기로 하는 Bird Street라는 새로운 곳의 공간이, 거기의 공간이 larger than our current offices. 지금 현재 오피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occupying it, 그곳을 저희가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빈칸 뒤에 better serve our patients. 여기서 better은 비교급 형용사 아니고요. 부사로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난동으로 수식을 한 다음에 원래 better serve는 연어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다. 이게 계속 공급해 왔다가 아니죠. 옛날에 했었다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아직 옮기기 전이에요. 우리 옮겨요! 라고 흥분해갖고 소식을 전한 거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걸 허가해왔다, 허가했었다 이렇게 아니라 이 장소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를 간 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전한 후에. 미래 시제가 필요해요. 미치겠네. will allow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will allow가 없으면 should allow에서 냄새를 좀 맡으시는 게 더 좋아요. should allow는 왜 그러냐면요. should allow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강사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감정적인 느낌이지. 아니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줄 때도 많이 쓰는 게 should예요. 미치겠다니까 영어는. 여기 should allow는 틀림없이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근데 정말 미치겠는 건 뭔지 알아? 내가 문법을 파고 공부하다 보면은 is allowing가처럼 BING가 들어가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허가하는 중, 가능케 하는 중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allow 할 것이다. 미래 일도 대변한다던데요? 맞아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대변해요. 근데 is allowing이라고 하는 거 가까운 미래를 줄 거면 이게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뾰로롱이 되려면 주변에 그 가까운 미래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I'm flying to New York. 나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 근데 I'm flying을 미래 시에 얘기할 거면 지금 날아가는 중 이게 아니면은 I'm flying to New York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시적 시점이 나왔을 때에 한해서 BING가 가까운 미래를 할 수도 있는 걸 좀 잘해요. 근데 그게 없다면 오히려 should가 더 맞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계 글의 제목, 주변 문장의 시제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게 미래에 발생할 일이구나라는 걸 잡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will이 나온 게 아니라서 이거 보세요. is moving 보이죠? 아까 서론에. 현재 진행형인데 아직 옮기는 중이 아니라 옮길 거죠. 그래서 뒤에 바로 뒤에 날짜 가까운 데 나오잖아요. 6월 13일. 이 가까운 미래가 언제인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BING가 미래를 대변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 빈칸 뒤에 some of you. 귀하 당신들의 몇몇, 당신들 중 귀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 몇몇을 통해서 불편함이 나왔다. 당신들 중 몇몇, 귀하들 중에 몇몇에 관해서 불편하다. 당신들 중 몇몇의 불편하다. 뭐래요? 그죠? for 이 정답입니다. 말이 돼 이 강사야. for you가 되면 너를 위해서인데 너를 위해서 불편한 게 말이 되니? 말 안 되지. 근데 참 웃기지. depend on에서 on도 뜻없이 그냥 붙어버리잖아. 원래 on은 뭐뭐 위에지만 depend on은 뭐뭐에로 바뀌잖아. 그게 inconvenient라는 불편함 비스무리한 그 어휘가요. 얘한테 불편함을 끼치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to보다도요. for를 진짜 많이 써요. to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보기에 없잖아요. inconvenience for you. 그럼 너를 위한 불편함이 아니라 너한테 너무 불편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걸 이거를 주변을 다 읽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치사는 매우 국소적인 부분만 꾸미기 때문에요. 앞뒤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옮겨요. 이 글이었잖아요. 글 자체가. 저희 치과 가요. 몇 월 며칠부로 주소가 바뀌어요. 업장 주소가. 저희 치과 위치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처들, 뭐뿐 아니라 운영시간 이런 거 다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이거 누가 읽을까? 이걸 누가 읽을 것 같아, 이 글을? 첫 번째 후보,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 거기 직원들. 간호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들, 직원들이 읽는 거다. 직원들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지 않을까? 자기 회사가 옮긴다는 걸. 그럼 이 내용을 공지로 받을 사람들은 누굴까? 불특정 다수의 치과 방문자가 될 수 있거나 최소 그 치과의 고객이나 환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받는 글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런 걸 왜 갑자기 읽고 난리야? 이거 읽기 싫어서요. 이런 내용도 큰 도움이 되니까 보통은 빈칸 앞뒤를 보고 풀지만 근데 ABCD 보기 보니까요. 우리 직원분들은 페이 받으실 거예요. 정규적인 인터벌스 간격으로 이 시기 동안에 페이 받으실 거예요. 이건 직원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병원 이용 고객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직원분들이 페이 받는 거에 대해서. 정답 안 될 거예요. 사실 어디다 넣어도. 그게 글의 발수신자로 유추되는 사람하고는 생뚱맞은 내용은 어디 빈칸에 빵꾸가 뚫려 있어도 오답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ABD가 있는데 우리 외과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의 shift 스케줄, 근무 일정은 매주 똑같아요. 이게 A고요. Last year, 작년에 이 duration. 여기서 that은 양쪽에 두 문장 끈 게 아니라 last year은 그냥 시점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두 문장을 끈 that이 아니라면 접속사가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저 duration이 그 기간이 훨씬 더 shorter, 짧았었죠. 이렇게 돼버리면 빈칸 앞에 moving process, 이 이전하는 과정이 대략 6월 6일에서 6월 11일까지 소요될 거예요. 요 기간이 작년에는 더 짧았었죠. 그러면 작년에도 이사 가고 올해도 이전하고 이 치과는 뭐 이전만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해. 작년에도 이전했단 말이 없는데 작년은 더 짧았죠라는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A하고 C, D가 남죠. 근데 on these dates 앞에서 언급한 착실하게 따오면서 이 날짜들에 will be unable to see patients. 저희가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때는 저희가 환자님들을 못 봤거든요. 이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제일 관심 있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 if you have an appointment scheduled for that period. 그래서 아우 가는 날이 장날이야. 하필이면 6월 8일로 내가 일정 잡아놨는데 치과에 이빨 스케일링하러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요 날짜 사이에 하필이면 일정이 잡혀져 있으시다면 전화해서 일정 다시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환자분들이 읽으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은 매주 똑같습니다. 라는 쳇바퀴적인 느낌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D가 우세한다는 걸 알면 잘 푸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많이 넣었었던 우리 Part 7에서 여러분의 테스트 10회에서는 제가 또 집착 증세가 있잖아. 아티클에. 아유 그래 해설지 넣고 풀 때는 아티클이 제일 짜증나잖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채팅창도 짜증나고요. 근데 아티클이 좀 어렵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티클인데요. 172에서 175번은 단일 지문의 마지막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헤비하죠. 단일 지문 중에서는 175번이 마지막이고 176번서부터 2중, 3중 나가니까 문제를 먼저 읽으면 안 돼요?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지문 먼저 혹시나 안 푸신 분들 위해서 끊어가는 타이밍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문장을 하나를 똑 빼놓고 이거 몇 번에 넣어주랴? 이거 맞죠? 문장 삽입 위치 고르기. 그럼 얘는 이 문장의 주변을 통해서 제일 맞는 명당을 골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봐라. 포셀렛 백팩의 장점으로 언급이 안 된 거를 노동을 띄어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요. 바로 딱 특정 키워드를 딱 볼 꼬집듯이 꼬집어서 이 단어는 무조건 이 문단에만 있을 거야 라는 게 딱 유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지문을 읽을 때요. 강박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 지문을 다 읽고 싶지만 다 안 읽어지면 서론 결론 먼저 읽고 풀리는 문제인지 풀어놓고 나머지 안 풀린 거 찾아도 되고요. 서론 읽으면서 각 문단의 첫 줄을 통해서 서론과 본론하고 결론 중에서 서론하고 결론 문단은 좀 더 꼼꼼히 읽고 본론 문단은 첫 줄 위주로 읽어서 이게 뭔 내용 하는 문단이야 라는 내용만 잡아놓고 나중에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한 두어 문단 읽어. 난 다 읽고 싶거든. 근데 나 기억력 구리구리해. 그러면 이 두 문단 정도 읽고 풀릴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또 막히는 문제 있으면 그 다음 문단서부터 읽고 이래도 돼요. 필라델피아 12월 29일 날 발행된 기사예요. Despite being the mind behind 뭐래? 마인드 비하인드가 마음 뒤일까? 아닐 거예요. 마인드는 기질의 느낌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생각보다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인물로 썼단 마음이 아니라면 뒤에서 빼꼼 내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배후에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저변에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재밌어. 재미가 없지 아티클인데 이게 돼 지금? 근데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내가 막히는 단어를 굳이 확인하고 싶으면 해설지 보고서 이런 거야. 이 정도도 하셔도 되는 거지. 막 이걸 다 집어 삼키려고 하기 명색이 아티클인데 얼마나 단어가 멋있겠어요. 저도 모르는 단어 많은데. Despite being에서 despite는 알잖아요. Mind, behind가 뭐든 간에 one of the most popular new lines of accessories of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에 정말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인기 있는 신상 액세서리 제품군 중에서도 하나. 결국에 그 액세서리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런 인물이다. 그 배우에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씨, 우리 왕지의 언니께서는 does not think of herself as a fashion expert. 인간의 됨됨이도 훌륭해. 제일 인기 있는 액세서리 브랜드 소지하고 이거 액세서리 브랜드 제일 인기 있는 거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도 그런 배우 인물이기 하면서도 이 여자 자신은 스스로를 패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얄미워. 성정이 좋은데 돈도 잘 벌고 저러고 있잖아 쟤. 근데 왕지의 언니가 얘기한 거지. This isn't what I trained for. 제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교육하고 훈련해 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이 액세서리 만들고 막 이러는 게. So I have a lot to learn even now. 그래서 지금도 배울 게 참 많죠. 저라는 사람은. 이 여자는 웃으면서 얘기했다. 햇살 들어오는 우리 필라델피아 오피스 폴슬렛의 필라델피아 지점에 앉아가지고 약간 다리 한쪽 딱 이렇게 꼬시고 앉아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더 컴퍼니 회사인데 이 언니가 co-founded. 코가 들어가면 콜라보거든. 결국에 공동 설립한 오너 중에 한 명이신 거죠. 이분이 그 폴슬렛이라고 하는 회사요. 아직 기억력이 조금 신락같이 남아서 두 번째 문단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미스 웽 언니는 corporate 기업의 attorney 변호사로서 until 4 years ago 4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변호사 일을 하셨던 분이야. 진짜 이색적이다. 변호사 출신이 액세서리 매장을 완전 대박신을 만들어낸 거야. 인생의 커리어가 바뀌어버렸군.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그냥 계약서 조금씩 영작하고 이런 거 하고 실무 보고 이랬다가 저도 지금 토익 강사 하잖아. 바뀌었잖아 이렇게. 근데 기업의 변호사로 4년 전까지만 해도 일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했나 봐. 저는 진짜 대박이 났지만 저는 이쪽 분야에 이런 쪽을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When she learned at a doctor's visit. 우연히 자기가 in one shoulder. 한쪽 어깨에 페인이 있어. 자기가 자꾸 통증이 있어. 고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닥터를 보러 갔지. 근데 그것이 was likely caused by the heavy briefcase. 엄청 무거운 서류 가방을 맨날 한쪽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여기가 너무 아팠던 거야.
The doctor recommended. 그래서 의사가 추천한 거야. 권고한 거야. 저기요, 백팩 메고 다녀요. 양쪽에다 분산의 힘을 이랬는데 그렇지만 미스 웽 언니가 looked around. 여기저기를 발품 팔아서 찾아봤다. suitable, 적절한 거. 근데 conservative가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자기네 직업이 되게 보수적인 직업인 거. 변호사니까. 변호사인데 막 백팩 메고 막 발랄함 장난 아니게 가면 집에 갔다 와. 막 이렇게 되니까. 딱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인상과 그 이지적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 트렌드한 그런 차림에는 백팩은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좀 얄딱구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뭔가 멋있음은 있으면서도 백팩이라고 혼날 것 같지는 이런 걸 찾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she learned that there were few choices. few가 아니고 few니까 거의 없구나, 선택권이. 기억력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왕 언니에 대해서 언급된 바. 이 언니는 전문적인 의료적인 전문가, 의료 전문가랑 상의를 했다. 디자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말이 돼. 제 어깨가 아픈데요 라고 상의한 거겠지. 제 어깨 디자인 좀이 말이 돼 지금? She plans to open some offline stores soon. 몰라 이 정도로 잘 나가시는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더 열지는 뒤에 더 있을지 않을까라고 제가 의혹을 던지기 이전에 이 여자는 패션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100% 정답이지. 자기가 인터뷰했잖아 처음에. 저는 이쪽 분야 이런 거 이제 저는 디자인 쪽이나 액세서리 쪽은 제가 원래 트레인 해본 적이 없어요. 저 4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였고. 여기에 애초에 백그라운드는 없는 거죠. 그쪽 경력은 없었던 사람인 거죠. D가 정답이야. 약간 패러프레이징 있지만. 근데 보기 씨는 미스터 더글라스라는 오빠는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오빠를 4년 전에 만났다가 아니고 4년 전까지는 변호사로 일했다에 그 4년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 정답 D로 갈 거고요. For whom? 누구한테 퍼슬렛 백팩스가 의도돼 있는가? 라는 얘기는 누가 의도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백팩인가? 이렇게 돼요. 몰라요. 자기 어깨 아파서 이제 의사 만나고 어깨가 아파서 깜놀 이러고 가갖고 얘기했는데 백팩 매라 그러는데 나는 백팩이 안 어울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읽으면 제가 뭐가 좀 나아진지 읽어보죠. This is where. 자 이 시점이 바로 Ira Douglas라고 하는 오빠가 누구인데 누구냐면 her former school friend. 옛날 학교 친구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현재 사업 파트너이기도 한 이 Ira Douglas 오빠가 came in. 이 언니의 인생으로 들어온 때다. 여기가 바로 이 시점이다. 이 장소다. 미스터 더글라스 오빠는 사실 그때 당시 디자이너로서 카타니오 그룹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미스 웽 언니가 전화를 딱 건 거야. 이 오빠한테. 그래서 저기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야 우리 콜라보 하자. 같이 한번 일해봐. Line of backpacks. 백팩을 만들자. 근데 women in white collar jobs. 그거 옷이 왜 그래. 다리미도 다려가지고 그거 칼라 깃 좀 세워. 왜 옛날 분들께서 약간 카라라고 발음하시는 그 color, 옷깃 같은 거예요. 빳빳한 흰색 블라우스, 셔츠 딱 깃 각 잡고 딱 여기 이렇게. 그래서 white collar jobs라는 건 말 그대로 와이셔츠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shirt 이런 거를 많이 입는 직업을 얘기해요. white collar 그런 jobs는 말 그대로 사무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백팩 멜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는 사무직 전문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백팩을 한번 만들어 보자. 파이팅 넘치게 이래가지고 이분들은 got to work, 일에 착수했다. 디자이닝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 괴물같이 잘 나가는 기업인 퍼슬렛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팩을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이 백팩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백팩이야? White collar jobs를 갖고 있는 women, 여성들한테요. 결국에 아이들, 학교 애들, 하이컬 등산가들, 토리스트, 관광객들 말이 안 되고요. 와나 패러프레이징 보소. 오피스 워커스를 표현했을 거야. white collar이. 결국에 지문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제가 저거를 영어로 완벽하지도 않은 강사가 저게 어떻게 지는 저렇게 읽긴다고 생각해? 저도 그냥 읽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패퍼놀이를 계속 정리한 거야. 패러프레이징을. 시험 보기 전날까지. What is not mentioned as an advantage of 퍼슬렛 백팩. 퍼슬렛 백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야 모르죠. 막혔으니까. 이제 퍼슬렛 백팩 그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배경까지 읽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읽으면 나오겠죠, 밑에. 얘네 퍼슬렛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백팩은 fine leather. I'm fine에서처럼 fine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고 boast는 자랑하다, 뽐내다. 뭘 자랑하냐면 정말 엘레강트해, 디자인이. 그리고 and comfortable straps. 이게 백팩이 끈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대히트를 쳤지.
퍼셀렛 업체는 지금 6가지의 스타일 백팩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한테. 그러나 우리 왕언니 소신 있게 말한다. 자기네들이 더 이상은 make anymore. 더 이상 6개의 스타일 이상의 더 스타일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 그 대신 우리는 백팩 종류는 딱 명가의 전통처럼 딱 6개에 주력하고 이 우리 퍼셀렛 기업은 will likely 아마도 begin 시작할 것이다. 다른 유형의 제품을 만들 거다. 예를 들면 다른 유형의 액세서리면 예를 들어 벨트 같은 거 생뚱맞게. 차라리 그런 걸 만들지 백팩을 갖다가 지금 6개 써 늘릴 생각은 없소만. What is not mentioned. 언급이 안 된 이점 중에 appearance, 외관이 attractive, 매력적이다. 있지. 아주 엘레강트하고 고급진 디자인이 있으니까. paraphrasing. physical,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줘. 착용하는 사람들한테. 옷 입을 때만 쓰는 건 아니거든. 장신구든 뭐든 다 착용하면 되는 거. wear 하는 사람들은. wearer. 근데 편안함을 어떻게 준지 알아요? 너무 comfortable해, 스트랩이. 양 어깨에 딱 닿는 스트랩이. 그게 physical한 comfort를 선사했지. 뾰로롱. 보기씨, high quality material. 정말 fine, 우수한 레더, 소가죽. 비싸겠다. 무슨 가죽이든 가죽만 쓰니까. 양가죽이든 소가죽이든. 여기 ABC는 단어가 바뀌었지만 다 언급됐지만 스타일 앞에 the range. 스타일의 range가 되게 지금 들어오는 스타일이 되게 다양해요. the range. 그 범위가 강범위에 이런 식의 얘기한 건 아니에요. 6개라고 하는 걸 많은 걸로 얘기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생뚱맞게 벨트 같은 거 제작하면서 더 이상은 이런 거 안 만들고 저희는 백팩 종류수 6개에서 안 늘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range를 장점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D가 답이겠네요. 틀린 거 골랐어야 되니까 질문에 not 있으니까. 여기 not 들어간 스캐닝 문제는 질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이 자꾸 되는 보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더 힘든 거죠. 여기에 not 들어간 스캐닝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의 조절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패러프레이징이 좀 약하다. 단어 바뀌는 뾰로롱이. 이거 문장 넣을 건데 he가 들어가 있어. 미치겠네. 너무 좋아. he가 들어가려면 문장 넣기는 지 앞에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가 문장이 없이 얘부터 시작하는 문장이면 뒤에도 먼저 읽겠지만 앞뒤가 다 완벽히 읽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문장을 삽입할 때 앞문장의 개연성이 되게 중요한데 he, 그는 그 아이디어를 즉시 마음에 들어 했다. 이거를 몇 번에 넣을까?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 앞에 남자 얘기는 나와야 돼, 한 번은. 확인해 보죠. 4번 자리 앞에는 이 회사는 앞으로 벨트 같은 거 벨트를 그라고 받아쳤을까? 그럴 리가 없지. 3번 자리 앞에 그 문단 자체 Ira Douglas라는 오빠로 시작했고 이 오빠가 남자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Mr. Douglas. 더글라스 오빠한테 어느 날 왕언니가 전화해서 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나랑 같이 백팩 만들어보지 않을래? 그는 그 여자의 의견과 제안을 즉시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서 이분의 콜라보는 짝짝짝 시작이 됐다. 더글라스 오빠 미스터 더글라스 히로 받아치기에 딱이지 3번. 근데 2번 자리 앞에를 보니까 2번 자리 앞에는 heavy briefcase. 너무 무거운 브리프케이스를 자기가 갖고 다니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인 닥터리 혹시나 남성분이었다면 의사가 갑자기 너무나 아이디어 마음에 든다. 아니 어깨 아픈 게 아이디어야?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의사 성별은 확실하게 모르고 또 우리가. 1번 자리 앞에는 퍼슬넷의 필라델피아 오피스에 앉아서 웃으면서 해맑게 이분이 말했다. 이 회사의 공동 오너 중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이 여자가 그게 왕지에 심한 주구장창 얘기가 오는데 희가 웬 말이야. 3번입니다. 3번이 답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장 가시면 파트 7 여러분 지문을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는데요. 단일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 있고 다중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안에 다중 지문은 꼭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문을 다 푸는 게 좋겠지만 파트 5, 6가 아주 빨리 단축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풀지 말아야 되는 건 지문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문항별. 그러니까 72번 먼저 안 풀면 13번은 때려주기도 못 풀어.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8, 7은 어떤 지문을 갖고 문제를 풀든 패러프레이징 정리는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중에 이메일이나 회람글, 편지글 이렇게 발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지문은 발수신자 정보와 글 쓴 날짜, 글 제목 이런 거는 반드시 읽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앞쪽에서 장난치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다뤄드리지 않지만 다중지문의 연계형, 앞쪽 강의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연계형 문제는 가급적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다중지문의 연계형 문제는 이중지문일 땐 하나 정도, 다중지문, 삼중지문일 땐 2개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숫자, 고유명사, 날짜, 지문에 등장하는 곳곳의 장소명, 숫자명, 고유명사명 이런 게 돈, 액수 이런 게 크게 관여할 때도 많아서 읽으실 때 습관적으로 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나 일반 지문이라도 찾기 쉬운 단어 문제가
일반 지문에도 찾기 쉬운 단어가 많다는 건 질문 자체에 채팅창은 원래 저는 질문부터 읽어요. 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입을 하니까 채팅창만큼은 문제 읽고 찾고 이렇게 해요. 지문부터 안 읽고. 근데 채팅창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반 지문이라도 첫 번째 질문이 끝어휘가 6월 5일이야. 두 번째 질문 끝어휘가 다음 주 수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딱딱딱 찾기 쉬워. 마지막 문제가 끝어휘가 $800야. 이렇게 찾기 쉬운 돈, 액수 이런 게 툭툭 나와 있으면 그 액수만 딱 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찾기 힘들고 뭔가 뭐 프로 보편적인 단어들만 있고 이럴 때는 차라리 질문을 읽고 찾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문 먼저 읽으시고 찾기 쉬운 단어가 제시가 됐을 때는 지문부터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문제는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게 지문에서는 저는 트레이닝 받아본 적이 없어요. Not trained for. 이게 do not have a background. 패러프레이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백팩이 누구를 위한 거야? White collar jobs. 이런 게 office workers. 이건 정말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패러프레이즈 정리한 거고 낫 들어간 스캐닝 문제 fine leather, high quality material. 이것도 정리하고요. elegant designs, attractiveness of appearance. 그 다음에 comfortable strap, physical comfort. 정리하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장 넣기에서 3번 넣으면서 동시에 3인칭 단수죠. he, she 같은 거로 시작하면 분명히 앞에 문장 혹은 그 문단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직위 이런 거라도 한 번은 나와줘야 이게 받아치는 거예요. 강의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20강까지 우리가 정말 했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ybambooks.com을 통해서 저를 혹시나 아시는 분들한테 그 YBAM 실전 토익 천재 무료 강의 1탄, 2탄을 다 제가 찍었는데 개정판에서 갑자기 제가 요즘 좀 바쁘다고 쏙 빠지는 게 왠지 저 혼자는 괜히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봤더니 좋은 문제들로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오전 9시부터 거의 밤 9시까지 풀강의를 뛰는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관리형 현강을 아주 중시 여기고 제가 관리형 현강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숙제 검사를 받고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걸 다 받아가면서 이 인강을 찍기 위해서는 한 강의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밤이고 낮이고 정말 비타민제 이런 거 맞아가면서 이렇게 찍었어야 될 강의입니다. 매 강의마다 그 정도로 체력을 많이 투여하면서 촬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박혜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고 누군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모든 인간에게 호불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호불호가 강사의 성격, 강사의 말투, 이런 뭐 취하는 자세 이런 거에선 나한테는 비호감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박혜원이 실전으로 정말 많은 수강생을 YBAM에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출해낸 그 수많은 고득점자를 가진 학생들이 이 전철을 밟아왔을 거 아니에요. 저의 티칭 기법을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맞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 강사가 만점을 가지고 있고 못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떠나서 토익에 맞는 방법은 나한테 내가 몰랐던 걸 제시해줬다 라는 걸 지금 상황에서 꽉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슷하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실강 학생들 중에 누가 이 인강을 봐줬다면은 저의 실강 학생들은 저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강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정말 반말로 엄청나게 호통을 치고요. 굉장히 강하고 거칠은 말투를 구사합니다. 제 인강과 실강은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제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인강분들은 제가 카메라와 감독님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화를 내지는 못하죠. 화가 나질 않아요. 근데 제 화는 단순한 수강생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 하루를 모든 일정을 토익에 투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급한 장본인이 토익 점수를 원할 사람은 자기고 스펙이 안 나오면 짜증날 것도 자기인데 그 고지 달성 전에 내가 처음서부터 다른 이들과 똑같이 소위 말하는 영어 좀 한다 하는 애들하고 내가 똑같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 인생을 살아오는 평균치 시간 동안에 지금 그냥 고작 몇 달 정도 토익을 잡았던 한 달이든 그 시간에 너무 낙오되시거나 온갖 상념에 젖거나 이 시간마저도 토익을 공부를 안 하시면 점수 딸 수가 없어요. 정말 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사한테 뭘 배워도 본인이 하셔야 점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강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호통도 치고 그 타이트하게
쬐는 걸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상처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실강 학생들은 굉장히 얼굴이 간장 색깔로 돌아다녀. 그렇지만 우리 실강 학생들은 제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인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 제가 잡아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이 토익 점수가 나한테 꿈결로 끝날지 진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갈려도 확인하고 끝낼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끝내려면 공부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투여해서 했던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별도의 금액이 들지 않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말투는 굉장히 거칠고 독특할 수 있는 강사이나 이제 이 강사가 강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달했던 부분의 진심은 와닿길 바랍니다. 일단 시험장 가시기 전에 배우셨던 내용 잘 복습하시고 반드시 쾌거를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또 촬영할 여러 가지 강의들과 제 여력이 되는 한 진행한 여러 가지 인강 및 실강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기회로 박혜원을 만나시든 박혜원이 더 봐도 볼 필요 없게끔 꼭 좋은 점수를 빠른 시일 안에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높은 점수를 원하시거나 하시는 경우 또 저하고 좋은 강의를 통해서 어떤 루트로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